제7막은 매연공 문 중의 선조의 문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조 충숙공 리에 1373부터 1445까지 사신 선조 약사. 본관은 학성, 시호는 충숙이며 조선 초기 외교의 초석을 다진 우리 가문의 시조이시다. 울산군의 아전으로 출발하신 이의 선조께서는 외교적 재능과 충의로 조정의 신임을 얻어 태조에서 세종때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국사의 중책을 맡으셨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선조께서는 무려 40여 차례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667명의 포로를 무사히 송환하셨고, 이는 조선 초기 대일 외교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된다. 특히 대마도주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 출입을 통제하는 문인 제도를 약정하고 1443년에는 개해약조를 체결함으로써 조선과 일본 간의 평화와 질서 있는 교류를 이끄셨다. 세종대왕께서는 고령에도 외교사절로 나서시는 선조께 지팡이를 하사하며 그 노고를 위로하였고, 선조의 사망 후에는 실록에 칭송 가득한 졸기를 남기셨다. 이는 당대 최고의 인물만이 받을 수 있는 예우로 선조의 생애와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선조의 외교적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일본 교토의 동상이 건립되어 한일 간의 화해와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국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충숙공 리의 선조는 우리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조선 외교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외교가이시다. 수사공 이종실 소개. 수군절도사 수사공 이종실의 본관은 학성이고 충숙공 이의 아들로 고려 말 조선 초의 외교가이자 무신이다. 그 부친인 충숙공 이의 선생이 생전에 거했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품계는 종 3품 대호군, 관직은 행호군을 거쳐 통신사 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세조 5년 1459년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게 국서를 전하기 위한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교토를 향하다 1459년 세조 10월 8일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풍랑으로 조난당하여 양국에서 수색이 벌어졌으나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수중고혼이 되었다. 생년은 부친 이해의 혼인 추정 시기와 관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약 1398년경으로 추정된다. 후손들에 의해 울산 온양 고살리에 고산정사가 세워졌으며 천룡사에서 550년 동안 수륙대제 추모하여 주고 있다. 오세 이별님은 1505년부터 1555까지 사셨다. 이별님은 본관이 학성으로 조선 초기의 무신이며 조선 최초의 외교관 이해의 현손이고 수군절도사 이종실의 증손이다. 별님은 1505년 4월 15일에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정 정삼품에 이르렀으며 어무장군의 자귀를 받았다. 부인은 용당 고시로 부친 일현의 딸이다. 생애 중 군무에 힘썼고 후대에 이르러 큰 존경을 받았다. 묘소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양리 뒷산 저수지 위에 양지 바른 언덕에 있으며 부인과의 합장묘이다. 묘비는 통운대부 전행병 조절랑 남경이가 찬하였다. 묘소는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편입되었지만 현재도 잘 보존되어 있다. 자녀로는 장남 우춘, 상서원 직장이고 차남 정춘, 삼남 덕춘이 있으며 정춘과 덕춘은 후사가 없다. 장남 우춘은 임진왜란 시기 5 아들을 두었으며 손자 겸수와 겸익은 모두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겸수는 모친상을 당한 중에도 복직하여 외적을 무찌르고 정주판관에 올랐으며 겸익은 19세에 창의하여 군자감봉사가 되었고 학문에 정진하여 호를 매언 일하였다. 기일은 음력 12월 24일이며 향리에서는 매년 가을 묘사가 봉행되고 있다. 우춘공 묘비. 조선 중종 25년 1530년 애울산 마릉정에서 태어난 우춘공의 자는 응서이며 어무장군 훈련원장 별림의 장자이고 수군절도사 이종실의 현손이다. 공은 문산계종 7품 계공남과 상서원 직장을 지냈다. 이 관직은 조선 왕실의 옥세와 인장을 담당하던 중요한 직책이다. 생전에는 경남 울주 웅상 주남리에 입향하여 세거하였고 선조 15년 1579년에 별세하였다. 부인은 흥려박씨로 어무장군 자공의 따님이다. 부부는 함께 울주군 웅촌면 대봉리 대양산 자락에 간자 명당에 합장되었는데 봉분이 크고 장중하여 작은 왕문이라 불릴 만큼 위험 있는 묘역이다. 이 묘는 시암난경이가 찬양 비문과 함께 순주 3년 1803년에 다시 세워졌다. 공은 5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 겸수는 일남 일녀를 두었고 손자 준발은 증 장해원 판결사에 추승되었다. 차남 경록, 삼남 경광,
사남 겸복은 후사가 없고 오남 겸익은 육남이녀를 두어 대를 이었다. 겸익의 둘째 아들 정헌은 철방벼슬을 지냈고 그 후손들인 문좌, 문우, 문구, 문홍, 문백, 문욱, 문상, 문징, 문식, 문근 등은 학문과 벼슬로 가문을 빛냈다. 6세손 양호는 은거하며 독서로 이름을 날렸고 근호는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에 올랐다. 이는 선조의 덕이 후손들에게 미친 증거로 여겨진다. 묘표문 말미에는 벼슬할 뜻이 없어 전리에 은거하였고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스스로 높은 뜻을 지켰으며 선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 한 그 뜻이 한스럽고도 숭고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흥려박씨, 집안 내력. 매헌공 리우춘의 장인이자 흥려박씨 할머니의 부친은 어모장군, 박자공이다. 자공은 16세기 초 울산 대복에서 태어났으며 고려 개국 공신이자 울산 일대 호족장인 박윤웅, 굴산박씨 시조, 흥여부사의 20세손이다. 충청감사 박추의 4세손이며 부친 치장은 절충장군이었다. 박자공은 조정의 당쟁과 혼란한 정세를 개탄하며 벼슬을 버리고 울산 웅촌 대복 향리로 낙향하였고 그의 아들 박지영은 16세기 중반경 웅상명곡으로 기거하여 오늘날까지 집성촌을 이루게 하였다. 박지영의 백형 후손으로는 울산 학산서원에 배향된 박홍춘, 서면장, 기장 번양 현감여김, 임난공신 박계숙, 부북일기 저자, 박취문 등이 있으며 자공의 손자인 박홍남 또한 임진왜란 당시의 공신으로 이름을 남겼다. 우춘장군은 자공의 사위로 족보에 등재되어 있으며 자공 가문과 우춘장군의 묘소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특히 자공의 셋째 아들 박지영이 무한군수를 지낸 점으로 미루어 흥려박씨는 관직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로서 자녀들의 학문과 출세를 위해 멀리 나주까지도 유학을 권장한 교육열 높은 어머니였음을 짐작해 한다. 6. 우춘의 장인 자공공파. 본파는 신라 시조왕 혁거세의 후손으로 고려 개국 공신 장무공 윤웅을 시조로 삼아 울산 일대에 기틀을 세운 울산 박씨의 지게이다. 장무공께서 조정으로부터 흥려백의 봉해짐에 따라 울산 일원의 시급과 과감의 해산물 채취권을 부여받았으니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를 계승해오며 뿌리 깊은 향족을 이루었다. 고려 멸망 후 16세손 축계서는 충청감사로 재임 중 관직을 버리고 울산 범서로 낙향하여 절이를 지키니 세상에서 사은선생이라 불렀으며 삿갓을 쓰고 미음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후 17세손 훈련 원창군 의생공, 18세손 진의 부의 및 병조 참판 조공, 19세손 절충장군 치장공, 20세손 충순이 어모장군 자공공으로 이어지며 무관의 충절과 문무겸비의 전통을 이었다. 자공공께서는 창원 박씨를 배위로 맞아 오남매를 두셨고 그중 셋째 아드님이신 지영공이 명곡에 입향하여 오늘의 명곡군 수공파를 여셨다. 7. 명곡 입향조 지영공 약전. 지영공의 자는 중발이고 1524년 울산에서 태어나셨다. 효성이 지극하고 문무에 능하며 도량이 넓고 용맹하신 분으로 명종조의 무과에 올라 수호후와 무한군수를 역임하셨다. 당시 조정의 파당 정치에 환멸을 느끼시고 벼슬을 버린 후 1560년경 명곡에 정착하여 후진교육에 전념하시다가 1590년에 졸하셨다. 배위는 동네 정씨로 현감 정덕령의 따님이시다. 지영공께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애로서 나서는 것이 백성의 도리라 평소 훈계하셨으며 그 뜻을 따른 아들 홍남, 조카 홍춘, 사위 김해 김응방, 생질 리겸수 등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봉의 의병으로 나아갔다. 또한 자공공의 증손 박계숙과 현손 박취문은 함경도 종군 중의 일상을 기록한 부북일기를 남겼으며 이 일기는 현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박씨 가문의 충절과 군문 생활의 실상을 전한다. 자공공의 묘소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팔 대십번지 산등성이에 위치하며 사돈 이유춘공의 묘소는 골짜기를 사이에 둔 산 3대 7번지에 있어 생전의 교유가 사후에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후손들은 명곡의 귀후제를 세워 선조를 추모하고 있다. 8. 7세 겸수공은 1555년부터 1598년까지 사셨다. 자는 자허, 호는 자마 또는 죽제이다.
수군절도사 종실의 6세손이며 상서원 직장 우춘의 장자로 울산군 서면 대주리 현 양산시 주남동에서 출생하였다. 총명하고 문필과 경세에 능하여 임진왜란 발발 후 의병으로 활약, 각지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선조 27년 1594 별시 권무병과에 급제하였다. 동년 사명대사 유정을 수행하여 가토 기요마사와의 서생포 회담 3차례에 참여하였고 적정 탐지와 반관계에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조정과 명나라 총병 유정에게 수재로 칭송받았다. 이후 기장현감, 정주판관에 제수되었으나 부임 중 병으로 경주에서 별세, 향년 44세. 절명시가 전한다. 묘는 원래 기장 예림리에 있었으나 개발로 이장되어 현재는 양산시 주남동 산 149-1에 위치한다. 묘 이장 시 출토된 이겸수 보검은 현재 양산유물전시관에 전시 중이다. 선조실록, 징비록, 분충선알록, 적정탐지기 등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후손으로는 아들 준발, 손자 의지, 증손 진한, 현손 일찬, 내손 용택, 곤손 경관, 잉손 광신, 운손 동배 등이 있다. 9. 통운대부 학성 이겸수공 신도비명 병서. 이겸수공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 학성 이씨로서 시조 충숙공 이의 리의 7세손이며 자는 자허, 호는 잠화, 승사호는 죽제이다. 아버지는 상서원 직장 이우춘, 어머니는 어모장군 박자공의 따님이다. 1555년 명종 10년 3월 22일 울산 웅상면 대주리에서 태어났다. 25세에 부친상을 당해 3년상을 예법에 따라 지냈고 38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노모와 가족을 모시고 일조함으로 피난했다. 당시 모친께서 충의로서 나라에 보답하라고 권하자 크게 깨달은 공은 정중히 명을 받고 군관으로 참전하였다. 군에서는 사명대사 유정과 인연을 맺고 그의 신임을 받아 외교와 전략에 크게 기여했다. 조정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1596년 기장현감에 제수하고 이어 정주판관에도 임명하였다. 그러나 부임 직전인 1598년 4월 15일 월성부에서 병으로 돌아가니 향년 44세였다. 공은 선조도 무과병과에 급제한 후 8년간 충성과 지략으로 국난 극복에 힘썼으며 명나라 장수 유정도 공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배위는 순응한 씨로 1558년에 태어나 1642년 향년 85세로 별세하였다. 아들 이준발은 군자감정 벼슬을 지냈다. 그의 충의는 조정과 백성에게 깊이 각인되어 정조 7년 1783 관민이 함께 충렬사를 세워 추모하였고 고종 때 남강서원으로 승격되었으나 이후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 후손들이 이를 애석히 여겨 2009년 다시 서원을 복원하고 묘소를 이장하였다. 공의 생애는 조선왕조실록, 분충선알록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충성과 효행, 지혜와 용기로 국난을 극복한 선조로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9대 1. 잠화공의 충절. 죽제겸수공은 1594년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고 북부주부로 강화회담 등 외교교섭 협격한 공을 세워 창의의사로 기장현감을 지내시고 선무종공신 정주판관으로 이름을 높이 알리어 존경받는 장군임을 칭송하는 글이다. 잠화의 의로운 담력 하늘을 찌르니 한자로 충의의 검에 적의 담이 무너진다. 높은 뜻과 큰 품으로 나라의 운명을 떠받치고 붉은 깃발 나부껴도 연기 속에 흔들림 없네. 쇠말의 울음소리 바닷가에 메아리치고 3년의 혈전 속에 옷같은 임금 지켰도다. 강한 외구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이름 푸른 옥에 새겨지리라. 갑옷 입은 장수들 한마음으로 성조를 지키고 외교 사신의 날카로운 말이 전쟁을 풀어내네. 물 위 달빛, 솔바람에 장군의 절개가 남아 천추의 열사 이름 군웅을 누르리라. 이 시는 임진왜란 중 창의하여 싸우고 외교사절로 강화협상에 기여한 잠화공 겸수 장군의 충절과 무공을 찬양합니다. 시의 전반부는 장군의 용맹과 전공을, 후반부는 외교적 역량과 후세의 남은 영예를 담았습니다. 7세 매헌공 이겸익. 이겸익의 자는 자부, 호는 매헌. 수군절도사 종실의 6세손이며 상서원 직장 우춘의 5째 아들로 양산 대주리에서 태어났다.
겸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경하게 밝아 서당과 범어사에서 수학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겸수를 따라 의병에 참여하여 공을 세움. 전후에는 관해공 문화에서 유학경전을 익히고 훈련원 봉사에 제수되었다. 임난 후 문씨 심씨 손씨와 가례하였으며 손씨는 밀양 일찍 손씨로 매헌공과 인연이 깊음. 매헌공은 유배온 임회 선생을 보필하며 교유하고 학문의 정진, 그 뜻을 기려 임회가 매헌이라 호를 지어줌. 이후 매헌정사를 세우고 후진을 교육하며 여생을 보냈다. 향년 71세로 별세하였으며 숙종 6년 1680에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 종이품에 증직되었다. 매헌공 겸익 1575부터 1645년에 배위. 매헌공께서는 생전에 세 분의 배위가 계셨다. 첫째 부인은 강성문 씨로 임진왜란 중 1592에서 1598 미타암에서 공과 인연을 맺어 난중 일조암액서 부채 예장지를 써서 혼례를 올렸다. 자녀는 이남을 두었다. 묘비는 후손 울락이 찬하여 세웠다. 둘째 부인은 삼척 심씨로 병신년 1596 생이며 공보다 21세 연하이다. 자녀는 삼남이 있었으나 후손에 대한 전거가 부족하여 계보상 자세한 기록은 없다. 일부 족보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실제 재혼 사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셋째 부인은 일찍 손씨로 계민년 1603 생이며 공보다 28세 연하였다. 문씨 부인이 1605년 별세한 뒤 손씨 부인과는 1622년 손씨 20세 공 48세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자녀는 6남 2녀를 두었으며 이 가계가 오늘에 전한다. 12. 매헌공의 형제 소개. 매헌공은 상서원 직장 우춘의 다섯째 막내 아들로 양산 대조리에서 태어남.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경하게 밝아 서당과 범어사에서 수학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겸수를 따라 의병에 참여하여 공을 세워 한성부 우윤에 증직되었다. 매헌공이 5세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18세 때 모친 흑려박 씨도 돌아가셨다. 가장 큰형 겸수는 매헌공과 20살 차이가 나고 24살 때 돌아가셨다. 겸록과 겸광은 매헌공과 17살과 15살 차이가 나고 임난 때 왜군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시니 매헌공이 22살경 나주에서 공부하는 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 겸복은 전쟁에 고생을 많이 하여 몸이 약한 상태에 돌림병으로 장가들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 13. 겸익 할배와 세 분의 할매 연대표. 계사보에 서술되어 있는 매헌공 겸익에는 세 할매가 있고 강성문 씨 할매는 난중작배로 이남이고 비석은 후손 울락찬이나 이후 후손 동환이 찬하여 다시 세워졌다. 삼척심 씨 할매는 삼남이고 밀양 일직손 씨 할매는 6남 2녀로 되어 있으나 이후 족보에는 삼척심 씨 할매가 삭제되었고 1997년 서면파보에는 용이천 가래 봉선사도 삭제되었다.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 사이로 미타암에서 부채 예장지로 결혼을 하였고 창발 할배가 1599년 3월생으로 보아 1597년 정도로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 손씨 할매는 1603년생으로 창발 할배보다 4살이 더 적으며 문씨 할매가 160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손씨 할매는 20살 되는 1622년에 결혼을 하였다. 그 사이에 매헌공 할배가 혼자 살았다는 건데 옛날 실정으로 보아 그 안에 재혼을 하였을 것으로 보아 삼척심 씨와 재혼한 것이 신빙성이 있으며 삼척심 씨 할매는 1596년 병신생으로 할배보다 21살이 적으며 자손은 삼남이며 그 아들들에 대한 이후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